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중국 당 618년에 이연은 수공제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이로써 수나라는 멸망하였고 이연은 당나라를 건국하여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당태조는 전국에 남아있는 반란 세력을 진압하였고 이로써 중국은 다시 통일됩니다. 하지만 곧장 당 황제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황태자 자리를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당태조에게는 첫째 아들 이건성과 둘째 아들 이세민 그리고 그 외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음 황제의 후계자 자리로 사실 당시 유교의 예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이 황제의 자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당시 이세민은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연이 당태조가 당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 데 있어서 둘째 아들 이세민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세민은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후계자로 첫째 이건성을 당태조가 선택하면서 둘째 이세민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이끌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형마저 죽이고자 궁궐 대문인 현무문에서 군인들을 숨겨놓고 형 이건성을 기다립니다. 이건성이 현무문에 나타나자 이세민은 공격 명령을 내렸고 이에 형 이건성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626년에 현무문의 변이라고 합니다. 현무문에 일어난 죽음의 사건. 이후 626년에 당태조의 다음 황제로 이세민이 즉위합니다. 당태종이라고 하죠. 당태종은 수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육부제, 주현제,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를 활용했죠. 그리고 율령체제, 율령이라는 것은 지금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체제를 완성해서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관리시험 채용 제도를 시행했죠. 수나라는 선거제라고 했는데 당나라 때는 이 관리시험 채용 제도를 과거제라고 했습니다. 중앙통치 제도로 삼성육부제를 시행했습니다. 큰 부서 3개, 3개의 성, 그리고 상서성 밑에는 작은 부서 6개의 부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그리고 지방통치제도는 주현제를 시행했습니다. 지방행정구역을 주와 현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구역에 담당 관리를 파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균전제입니다.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분배했고 이 토지를 받은 성인 남자는 자영농, 자기 스스로 운영하는 농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받은 자영농은 조용조라는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조는 곡식과 관련된 것, 용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조는 직물, 옷감, 면 이런 것을 내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세금을 내었다.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받은 사람들은 부병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부병제는 농사를 지어야 할 시기에는 농사를 짓는데 그렇지 않은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군인으로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부병제라고 한다. 이러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시행됨으로써 얻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용조 부병제는 세금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고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영농인데 균전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자영농이 됩니다. 자기만의 토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영농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용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즉 국가의 돈이 많아진다. 그 다음 부병제 의무 대상자가 많아진다. 즉 군사력, 군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시행됐다는 건 국가가 돈이 많아짐과 동시에 군사력이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한계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균전제나 조용제나 부병제나 이것 중 하나만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2개의 제도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당태종의 정책으로 대외 정책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공격해서 비단기를 완전히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돌궐을 공격해서 돌궐을 멸망시켰고, 돌궐이 멸망하자 새로운 세력으로 설현타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마저도 당이 공격해서 646년에 정복해 비단기를 완전히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써 서양과 교류하는 것이 원활해졌죠. 다음으로 히말라야 북쪽에 있는 티베트 지역과 동맹을 맺습니다. 티베트의 송첸 캄포 왕에게 당나라 공주 문성 공주를 보내 결혼을 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와의 싸움인데요. 동쪽에 있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1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랴오둥성, 요동성, 백암성, 신성, 만주에 있는 여러 성을 공격해 점령해 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 안시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안시성을 지키고 있었던 고구려 장군 양만춘이 당태종 군대에 맞서서 끈질기게 싸웠고 그 결과 645년 안시성 싸움 때 당태종이 날아오는 화살에 눈을 맞게 되면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황제가 부상을 당했으니 일단은 철수해야겠죠. 이로써 당나라의 고구려 1차 공격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2년 뒤인 647년에 고구려 2차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끝납니다. 이후 649년에 당태종이 사망하고 아들인 당고종이 즉위합니다. 649년부터 683년까지 즉위를 하죠. 당고종이 황제를 하고 있을 때 648년에 신라에서 사신이 옵니다. 바로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싶다였는데요. 이때 조건은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하는데 신라를 돕는다면 신라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돕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로써 나당 동맹이 결성됩니다. 나당 동맹군은 만주 한반도를 공격해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신라가 통일하게 됐는데 당나라가 한반도 지배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이로써 신라와 당이 전쟁을 하는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벌포 전투와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크게 승리하면서 당나라가 밀려나게 됩니다. 당나라는 좀 더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필 서쪽의 토번과 북쪽의 돌궐 세력이 당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당 입장에서는 나당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신라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상의 결과 만주와 평양 기준으로 한반도 북쪽 지역을 당나라 영토로 삼겠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신라 영토로 인정하여 당나라는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죠. 이걸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당나라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고종의 상황이 변합니다. 당시 당고종은 자신의 아내였던 왕씨 황후를 두고 다른 아내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왕씨 황후가 이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무조라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조라는 여자를 고종의 첩으로 삼게 하는데요. 하필 당고종이 이 무조에게 엄청 빠지게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 당고종이 무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인 왕씨 황후를 폐위시키고 이 무조를 황후의 자리로 앉힙니다. 황제의 첫 번째 아내와 다름이 없죠. 이렇게 황후가 된 무조를 측천무후라고 합니다. 이후 당고종이 사망하자 측천무후가 권력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로 권력을 장악했냐? 황제를 마음대로 바꿀 정도로 장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고종 이후에 당중종이 황제가 됐는데 측천무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당중종의 동생을 황제로 앉힙니다. 당예종마저도 측천무후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측천무후는 자신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당이라는 나라 이름을 주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이때가 690년이 되겠습니다. 측천무후는 690년부터 705년까지 황제 자리에 앉고요. 이 사이에 일어난 한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98년의 이야기인데요. 요서 지역에서 거란족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랴오시 요서 지역에서는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가 끌고 와서 이 요소 지역에서 살게 했는데 거란의 이진충의 난 때문에 고구려 유민들을 감시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가 빠져나가자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들이 중국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만주 동모산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죠. 바로 한국사의 그 발해입니다. 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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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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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빠이빠이.